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막 로렌 피셔나 이런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이 컴피티션 반 수업 전에 이 완전 엘리트 레벨이야. 그래서 걔네는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걔네들끼리 모여서 해. 메이엠은 어때? 이제 이게 차이가 일단 제일 큰 차이는 그 우리가 아는 유명한 리치나 뭐 유명한 선수들은 같은 공간에서 운동을 안 해요. 걔네는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 갔는데 볼 수가 없어. 스텝 바이 스텝. 아유 얘들아, 너네가 그렇게 데려오라고 했던 그 미국물 먹은 그 녀석을 데리고 왔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한번 불러보자. 쓱쓱이! 안녕하세요, 슥슥입니다. 여기 여권 들어 있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온 줄 알았는데서. 쓱쓱이 미국 갔다 오더니 마이코스이지만 모셔와야 돼. 아 달려왔죠. 인간 쓱쓱이 어떻게 크로스핏을 시작해서 지금 어느 위치인가? 또 너랑 나랑 또 공통점이 있잖아 또. 아 있죠. 우리가 또 미국으로 갔다 왔잖아. 미국물을 먹었죠 저희가. 그리고 나는 또 켈리 갔다 오고. 서부 쪽. 그냥 바다 있어야 되거든. 아 바다가 있고 저는 완전 그냥 미국 중앙에. 그래. 나는 그 체육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주변 환경 막 그런 켈리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단 말이야. 바닷가에서 막 오픈카로 막 운전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너는 오직 다 필요 없다. 그냥 체육관만 있어야 된다 이러고 간 거잖아. 저는 오직 크로스핏만 보고 3달 동안 크로스핏만 했습니다. 미국 가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쓱쓱이 네. 쉽게 얘기하면 랭커지? 아 랭커죠. 나는 다음 TV 팟에서 그 아시아 비저널 대회를 보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크로스핏을. 다음 TV 팟이요? 그 2012년도에 그 비저널 영상 보고 와 씨, 막 심장이 뛰어서 시작했단 말이야. 너는 크로스핏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일단 12년이면 저는 고등학교 비슷해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리치 프로닝이 슬레드를 이렇게 끄는 그 이벤트가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 와 근데 거기에 갑자기 뭔가 미친 듯이 꽂혀가지고 크로스핏 하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저희 과 학교 선배 중에 하는 사람이 있다. 게다가 체육과니까 체육관 말도 못 듣는. 선배한테 이제 막 무서운데 그냥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냥 연락을 했어요. 그 형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상우 형이 일하는 체육관 아우라라고 있어요. 수원에 있는 체육관. 수원에 아우라라고 한 달을 등록을 하고 3일을 나가고 안 나가. 아니 지금 랭커 쓱쓱이가 크로스핏이 너무 힘들어서 3이라고 그만뒀다고? 그때는 첫날에 했을 때 그게 와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파워클린하고 링디파는 와드가 뭐였죠? 그 이름이?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그거였어요. 그거였는데 이제 파워클린이 135잖아요. 네, 이제 힘으로는 막 되긴 돼요. 힘으로는 되긴 되는데 20일 딱 끝나고 나서 그냥 아예 저도 그냥 끝이 나요. 15분 나가고. 왜냐면 근데 그 시절까지만 해도 이게 크로스핏이 우리가 지금이야 진짜 엄청 티칭도 발달하고 그랬지만 솔직히 예전 체육관들은 솔직히 이런 개인에 따른 스케일을 잘 안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 처음 오는데도 야 최대생이야? 그럼 그냥 야 맨몸으로 프로페야 이런 식으로 분위기라 아마 그게 좀 오버 스케일링 됐었나 봐. 맞아요. 화요일 나가고 수요일 나가고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 끊었는데 근데 그냥 그 뒤로 안 나갔어요. 군대를 갔죠 그냥. 또 이제 군대를 가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좀 무뎌지거든. 시간 지나면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헬스를 하긴 했는데 약간 정식 헬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달리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혼자서. 체단지. 맞아, 체단지 막 아스팔트 바닥에서 버피하고. 맞아. 좋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똑똑하게 운동을 그게 제일 배워야 중요하지, 된다. 등록을 했는데 그때가 딱 마침 18년도 오픈 시작하는 그 주였어요. 그 주. 혜성같이 등장하기에 되게 좋은 타이밍.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또 운동 잘하는 한 명 나왔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사람들이 너를 알게 된 건 결국에는 너가 미국을 간 다음이란 말이야. 맞아요. 내가 알기로는 메이햄 그렇게 오래 갔다 온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그쵸. 그 전에 그 인비투스를 개척한 사람이 있거든. 그잖아. 이 사람의 영향도 혹시 있었나 좀? 제가 봤죠. 봤는데 영향은 없었다. 아니. 이게 크로스핏이 본 고장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뭔가를 해보려면은 뭐 진짜 그래, 원조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 그냥 막연하게 진짜 미국을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항상 뭔가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미국 한번 갔다 와야겠다. 미국 한번 갔다 와야겠다. 어.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LN 형이 유럽에 있었단 말이야. 어. 그냥 질러라. 일단은 뭐 비행기 표든 뭐든 질러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맞아. 하자. 우리도 지금 어떻게 편집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지르고 맞아 가자. 맞아. 그리고 나랑 헌경이도 내가 발리 가 있을 때 유튜브 올린 거 보고 헌경이랑 서로 연락된 거거든. 우리가 해외 연결고리가 있다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진짜 중요해요. 너가 한국에서는 메이엠 프로그램을 보고 너가 그냥 따라가고 있었고 메이엠을 직접 가서 해봤잖아.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비투스 프로그램을 해보다가 인비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컴피티션 반이 있어. 실제로 그냥 선수반이 있어. 선수반은 그 인비투스 프로그램 쫙 나오잖아. 그 세션대로 수업을 빵빵빵빵 다 같이. 선수반이 몇 시간이야? 1시간 보잖니? 아니 1시간 반. 1시간 만에 섹션 3개를 해. 와. 메이햄에서 너는 컴피티션 반을 따로 다닌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프로그램 거기 애들이랑 같이 운동을 한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만 받아서 운동할 때랑 직접 가서 할 때랑 뭐 차이점 같은 게 있었어? 일단은 메이엠 프로그램 많이들 하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솔직히 엄청 유행이야. 지금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프로그램을 딱 보면은 아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운동량이 하루에 적혀 있어요. 근데 물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죠. 밥만 먹고 운동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이제 형 말처럼 바쁘잖아요. 우리 수업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 운동량들을 막 억지로 꾸역꾸역 채워 넣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이게 또 의문이었어요. 아 얘들도 이렇게 운동을 할까? 이 말도 안 되는 운동량을. 그래서 자 메이엠을 가게 됐어요. 클래스가 돼 있진 않아요. 거기도 그냥 클래스는 똑같이 우리 수업하는 것처럼 일반 반들? 일반 반들만 있고 노년반, 유아반 이런 게 있어요. 아 나이대에 따라서 또 나눠져 있구나. 그런 반들이 있고 메이엠 컴피트에 적혀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동하는 친구들은 거기 있는 코치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스태프들 그런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운동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걔네도 진짜 운동 잘해요. 그 뭐 카메라맨이나 그냥 일반 코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저보다 잘해요. 일단 저보다 리프팅도 잘하고 컨디셔닝도 잘해요. 근데 걔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 적혀 있는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적혀 있는 것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 쏙쏙 뽑아서 나한테 맞는 거는 가지고 오고 그 와드 내에서도 내가 뭐 잘 되는 동작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토스트바가 좀 장점이다. 그러면은 토스트바 말고 체스트바로 바꾸는 거야. 내가 체스트바 좀 더 약한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바꿔서 두 번째는 그렇게 하루에 운동을 2번씩은 꼭 채워요. 뭐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운동할 때는 보조 운동 같은 식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악세사리 운동 같은 거. 이제 흔히 우리 운동 많이 한다 싶으면은 일반인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 와드만 뭐 3개, 4개 그치. 하루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되게 좀 말을 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운동을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따라가야 된다는 우리 그거 있어. 이 크로스핏 코치들의 특징인데 일단 우리가 숫자를 채워야 되는 것처럼 이거 일단 프로그램을 다 채워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고 두 번째는 바꾸면 안 된다는 게 있어. 알지? 정말 맞아요. RXD로 가야 돼 이거 있잖아. 절대 이거 오리지널 그대로 따라가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잖아. 우리 정말 심했잖아요. 그치? 진짜로. 이게 하루 적혀 있는 거 그리고 그 와드 속에 적혀 있는 거 다 안 하면은 괜히 막 그래 내가 똥 열심히 안 싸다가 하고 끊긴 느낌인 맞아. 것 같고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요즘이야 그냥 지금 특히 옛날에는 막 어설트 바이크 이런 거 없었단 말이야. 그 우리 리복 대회 본선 나가서 처음 타보고 이랬는데 정말요? 막 로잉머신밖에 없는데 로잉머신을 했어. 그러면 하루 종일 찝찝한 거야. 어설트는 더 힘들다는데 난 로잉을 했으니까 똑바로 안 하는 건가? 막 그 강박 되게 맞아. 이거는 다 누구나 공감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 따라가면 근데 여기서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로 그 강박에서 벗어나야지 더 한 단계 더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로스핏에서도 어차피 그 컴포트 존을 얘기하잖아. 그만큼 진짜 생각도 열려야 되네. 진짜로 쉽게 얘기하면 리치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한 번은 리치 거기한테 초대를 돼서 리치 그 집에 농장 같은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만 맞아. 보던 그거. 유튜브에서만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장소를 이제 어떻게 운 좋게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가게 됐는데 걔네는 그 메이엠 컴피트 프로그램을 안 하고 거기에서 또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 자기네들 엘리트 버전 더 빡세게 바꾸든지. 이게 프로그램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중요한 건데 그 밑에 티칭 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컨디셔닝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12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버전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이 티칭 큐가 엄청 중요한 건데 약간 우리나라에서 약간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남자면 무조건 남자 RSD, 여자면 여자 RSD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큐에 아예 전혀 안 맞는 운동을 하면은 마음속으로 나는 와 뿌듯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혀 다른 운동을 해버린 거거든. 맞아요. 아 이게 진짜로 그 코칭 큐를 적어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코칭 큐를 잘 보고 뭐 무게 조절이나 뭐 아니면 난이도 라운드 조절은 본인한테 맞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코칭 큐를 전제하에. 우리 체육관으로 예를 들면 난 항상 그날 목적이랑 그 티칭 큐랑 항상 그 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크로스핏에서 타임캡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무슨 그냥 수업 시간 끝내야 되니까 끝내는 캡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타임캡이 내가 설명을 해주거든. 우리가 이 캡이 나와야지, 이 정도 출력이 나와야지 이게 컨디셔닝 운동이다. 근데 우리가 수업할 때 그렇게 수업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따라갈 때는 그 RX에 눈이 멀어서 이런 티칭큐를 무시했던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진짜로. 아, 큰 걸 얻어왔네. 정말로. 정말로 생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스물 몇 살이지 지금? 지금 27살. 아. 99년생. 네. 내 27살 때 날아다녔는데 나 때는 메이햄은 솔직히 그냥 그냥 리치 플로닝 한 명 그냥 리치 플로닝이 메이햄이란 데 있대 약간 이거였고 나 때는 인비투스였단 말이야. 휴가 때 한 번 갔다 왔을 때는 그닥 특별한 인상을 못 받았어. 3일 운동하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냥 일을 관두고 한번 갔다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갔었거든. 인비투스랑 메이햄이랑 둘 다 뭐 유명한 체육관이긴 하지만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다를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비교해 보자고. 일단은 인비투스는 인비투스 인비투스 갔다 왔잖아. 인비투스 벌써 진짜 인비투스는 샌디에고에 있어. 서부. 우리 딱 생각하면 그 미국 생각하면 그 비치 큰 비치 그리고 바다 사자 막 왕왕왕 하고 있고 그런 데 갔어야 돼. 날씨 미쳤고 막 이런 곳에 있단 말이야. 멕시코 바로 위에 있어. 엄청 따뜻하게. 엄청 따뜻하지.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는 환경이란 말이야. 그 메이엠이 있는 곳은 어디지? 메이엠은 일단 바다는 전혀 관련이 없고 호수 있잖아 호수. 호수만 있고 미국 중부의 테네시에 중부. 위치해 있어요. 운동하기에 갇히기 좋은. 바다 가려면 막 하루 24시간 가야 되고. 인베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수반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가장 낮은 반 30분짜리 클래스가 있어. 원설이라고 그런 클래스가 있고 낮은 레벨의 클래스가 있고 일반 클래스 그리고 가장 위에 상위 클래스가 컴피티션 클래스인데 그 컴피티션 클래스가 쉽게 얘기하면 인비투스 선수 프로그램 나오잖아. 그 프로그램을 수업 시간에 그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가서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그 수영 같은 거 상급자방 가면 코치들이 솔직히 티칭 큐 주는 게 거의 없잖아. 그냥 뺑뺑 돌리잖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1시간 반 안에 3가지 세션 정도 끝내야 되는 거야. 스트렝스, 뭐 역도, 우리 뭐 컨디셔닝 이 정도는 끝내야 되니까 빠르게 빵빵빵빵 조금 억지로 빠르게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걔네가 선수반은 어떤 애들이 코칭하냐면 리저널 팀전 애들이거나 그러니까 뭐 인비투스 우승 멤버 애들이거나 팀전 아니면 개인전인데 되게 잘했던 애들 있잖아. 게임즈 예전에 갔거나 아니면 리저널 갔거나 그런 애들이 보통 수업에 들어와.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이 그냥 수업하는 느낌이었고 이게 컴피티션 반 자체가 엄청 특별하진 않았어. 근데 그런 건 좋았어. 이게 우리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려면 코치들이 운동 시간 따로 수업 없는 시간에 따로 코치들끼리 모여서 혼자 하거나 해야 되는데 컴피티션 반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 반에서 다 같이 모여서 그 프로그램을 다 같이 따라가는 느낌이 좋았어. 근데 이 코치들의 큐가 되게 특별하다던가 이 노하우가 엄청 있다던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솔직히 수업 분위기도 일반 반이 더 좋아. 일반 반은 너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너 운동하기 위해 여기까지 가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컴피티션 반은 맨 처음에 말도 안 걸어. 진짜 운동하기 위해서 온 사람. 진짜 그냥 지들끼리야 맨 처음에. 근데 내가 3일차 때 정도 느낀 게 뭐냐면 나 혼자 동양인이고 나 혼자 되게 쪼만한 동양인인데 와씨 얘네 이런 분위기 보니까 뭐 하나 안 보여주면은 4일차 때 와드가 그때 핸드스탠드 워크랑 파워스로빙가 그랬어. 네, 근데 내가 이날 이 새끼들 내가 다 오늘 안 이기면 나 오늘 샌드위치 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이악 물고 진짜 죽어라 했어 진짜. 그래서 그날 끝나고 막 코치도 막 잘했다고 이러면서 와 이 새끼들 다른 게 뭐냐면 그날 내가 그 11시 반 클래스에 내가 1등 했거든. 그러니까 오전 컴피티션 반에서 1등 한 거야. 와 말도 안 걸던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좀 간식 받아주고 그래서
그런 막 걔네 그런 트윗 겁나 치잖아. 너 그 노스코리아인 줄 알고 내가 말 안 건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실패돼요. 그래서 내가 차 없으니까 끝나고 차 갖고 이제 인앤아웃 가가지고 인앤아웃 가려면 차 있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 이러면서 막 되게 친해졌거든. 애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막 로렌 피셔나 이런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이 컴피티션 반 수업 전에 이 완전 엘리트 레벨이야. 그래서 걔네는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걔네들끼리 모여서 해. 우리 그 에릭 있잖아. 에릭도 에릭 하모디. 에릭 하모디도 센티널에 있다가 인비투스 갔잖아. 그런 것처럼 그 에릭 하모디, 뭐 로렌 피셔,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컴피티션 반 코치 애들이 모여서 운동을 해. 그게 약간 인비투스의 완전 선수 레벨인 거지. 진짜 그냥 업으로 하는 애들. 메이엠은 어때? 이제 이게 차이가 일단 제일 큰 차이는 그 우리가 아는 유명한 리치나 뭐 유명한 선수들은 같은 공간에서 운동을 안 해요. 걔네는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 갔는데 볼 수가 없어. 리치 집에 있는 전용 그 아까 얘기했던 농장 같은 데서 운동을 하고 차 타고 거의 한 20분 가야 돼요. 그 체육관에. 멀구나. 인빅투스는 레벨별로 클래스가 있다고 했는데 메이엠은 일반 클래스들은 그냥 다 똑같아요. 뭐 선수반 뭐 이런 거는 없고 메이엠 체육관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개인 운동을 해도 수업에 전혀 지장이 안 가요. 근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는데 크로스핏 존이 있고 개인 운동 공간 존이 따로 있더라고.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중요하지.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수업 공간이 있고 개인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냥 수업을 안 들어도 일반 회원들이 그냥 회원권 끊고 그 메이엠 프로그램 회원권 끊으면 메이엠 프로그램 주거든요. 그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대신 이제 코칭은 따로 받지는 못하는 거죠. 걔네들이. 근데 뭐 옆에 있는 운동하는 애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하는 거니까 좀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메이엠 소속감이 엄청나요, 애들이. 그리고 리치가 하는 뭐 패션이라든지 뭐 장비, 에어웨이브 같은 거 있잖아. 알아야 되죠. 이런 거 하나 하면은 진짜 다 해요. 우리 그 리치 때문에 리치가 한창 이 시절에 우리 다 모자 캡 거꾸로 쓰고 그치, 했거든. 그치. 알지? 앞머리 삐져나오면 안 돼, 알지? 그런 애들 겁나 많아요. 다 모자 거꾸로 쓰고 그리고 아니 무슨 이상한 패션인지 모르겠는데 조거 팬츠에 이런 체육 조거 팬츠에 셔츠를 이렇게 리치가 입는 겁니다. 근데 리치는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간지가 나. 근데 그렇게 따라하는 애들이 거기 한 10명이 있어. 저 새끼 존나 꼴보기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인빅투스 체육관에 메이엠 티셔츠나 이렇게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죠. 똑같아요. 메이엠에도 다른 체육관 옷 입은 사람을 전혀 못 봤어요. 체육관을 되게 사랑해요, 진짜로. 인빅 때도 다 인빅 입고 다니고 헤어밴드 하나까지 뭐 나오니까 애기 옷도 심지어 나와 굿즈가. 왜냐면 뭐 전 세계에서 사가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크로스핏 인빅투스에서 선수반에 첫 수업을 들어가는데 만약에 뭐 메이햄 티셔츠 입고 왔다. 걔는 상상도 안 해. 바로 왕따야. 걔는 에버턴 옷 입고 리버풀 경기장 들어간 거야. 어찌됐건 우리가 또 그래도 다행히 미국을 갔다 왔어도 서로 다른 체육관 갔다 왔고 좀 다른 환경을 나와서 이렇게 좀 비교도 되고 그랬는데 또 이제 또 이게 난 크로스핏 10년 했잖아. 그러니까 난 크로스핏 오픈 같은 게 다가와도 그냥 이렇게 되게 무덤덤하단 말이야. 그냥 오픈할 때 됐구나 약간 이 정도 느낌인데 솔직히 크로스핏 오픈보다도 우리 뭐 중국 대회나 리복 대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런 대회들이 훨씬 더 나 막 심장 쾅쾅쾅 뛰거든. 너는 또 다르잖아. 또 이게 또 그 다음 대회를 실질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오픈을 앞두고 나서 이제 또 느낌이 되게 다를 거 아니야. 조금 뭐 긴장도 되고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신감 들어있어. 원래 미국 가기 전에 여기 자신감 없었거든? 맞아. 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자신감이 딱 있어 이렇게. 그리고 내가 딱 보니까 형의 그 노하우를 조금 알려줄게. 이게 맞죠. 또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컨텐츠만 뽑으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선배님이에요. 그래서 크로스핏을 저보다도 많이 했고 그런 노하우 좀 제가 전수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좀 배워갈 수 있을까요? 형이 원래 아무나 이렇게 티칭 안 하지만 또 이 스트릿도 이게 우리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형이 또 그러면 너의 운동을 좀 오픈을 데뷔하기 위해서 게임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좀 노하우를 전수해 주도록 할게. 좋습니다. 가보자고.
sta la sta la pum pa sta la pum pa